안녕하세요. 캐롬 당구 연구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가의 큐를 사면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대, 즉 샤프트입니다. 통상대와 쪽상대, 뭐가 더 좋은지, 어떤 큐가 내 실력에 맞는지, 인터넷에도 정보는 많지만 오히려 봐도 더 헷갈리는 경우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여러분이 실전에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상대의 구조적 차이부터 성능, 그리고 실전 플레이에 미치는 영향까지 깊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립니다. 본격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구라는 스포츠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감각입니다. 당구는 눈에 보이는 계산만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수구에 가해지는 미세한 힘, 큐 끝에서 전달되는 회전, 그리고 타구 순간 손에 전해지는 진동까지 이 모든 감각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야만 완벽한 스트로크와 원하는 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두께, 같은 스트로크를 시도하더라도 어떤 상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구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힘으로 끌어치기를 시도했을 때 어떤 상대는 분리각이 과하게 벌어지는 반면 또 어떤 상대는 회전량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차이를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는 고급이래. 이건 가격이 비싸니까 좋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좋은 브랜드는 오랜 기술력과 품질을 자랑하겠지만 그 브랜드가 여러분의 손에 맞는지, 여러분의 플레이 스타일에 최적화된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쪽상대가 비싸고 좋다고 하니 무조건 그것만 고집하거나 통상대는 싸구려라며 무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내 당구 실력의 성장을 스스로 가로막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쪽상대가 강성면에선 좋지만 끌어치기에서 미세한 분리각 제어가 어렵고 통상대는 반대로 섬세한 손맛은 살릴 수 있지만 온도와 습도에 더 민감할 수 있죠. 이처럼 큐의 구조적 차이, 성능적 특성, 감각의 전달력 등은 단편적인 정보나 단순한 가격 비교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결국 문제는 잘못된 판단 기준이 실전에서의 불안정한 플레이로 이어지고 이러한 시행착오가 쌓이다 보면 나는 왜 실력이 안 늘지? 라는 고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비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결국 기술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조적 차이, 통상대 대 쪽상대, 큐의 성능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서도 상대의 구조적 설계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는 듯 사용하고 있지만 막상 통상대와 쪽상대가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먼저 통상대부터 살펴보면 이 샤프트는 하나의 통원목을 그대로 깎아내고 가공해서 만듭니다. 말 그대로 통짜 나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나무 본연의 결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구공을 칠 때 손끝으로 느껴지는 손맛이 매우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나무의 자연스러운 탄성이 그대로 전해져서 수구에 전달되는 힘의 흐름도 완만하고 섬세하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당구 스타일을 선호하거나 타격의 리듬과 감각을 중시하는 플레이어들에게는 통상대가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외부 환경, 특히 습도와 온도에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목재는 살아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계절 변화나 실내 공기 상태에 따라 쉽게 힘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타구감이 변하거나 일관성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면에 쪽상대, 집성상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이 상대는 수십 개의 얇은 목재 조각을 정밀하게 쪼개어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단순히 본드를 바르는 수준이 아니라 각 조각의 방향과 결, 압착 방식까지 고려해 내부 구조적으로 서로의 뒤틀림을 상쇄하도록 설계되는 고급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쪽상대는 외부 환경 변화에도 휘어짐이나 뒤틀림에 강하고 구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또한 조각들을 밀도 높게 접착하고 압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성이 높고 힘 전달이 직선적이며 손실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즉, 더 단단한 느낌으로 수구에 힘이 실리며 고속 회전이나 얇은 두께 치기와 같은 고난도 기술 구사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통상대는 나무 특유의 부드러운 손맛과 자연스러운 반발력,
쪽상대는 높은 강성과 일관성 있는 힘 전달, 그리고 환경에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 자체에서부터 두 샤프트는 서로 다른 철학과 장단점을 가지고 설계된 것이며, 당연히 사용하는 플레이어의 스타일과 목적에 따라 더 잘 맞는 선택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힘에 대한 민감도. 통상대는 원목 그대로이기 때문에 습기, 온도 변화에 약합니다. 쪽상대는 조각목 구조로 서로 억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틀림이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쪽상대도 힘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고가의 큐일수록 공복과 코어 설계로 힘을 최소화하지만 완전 무결한 상대는 없습니다. 힘 전달과 회전 제어. 당구를 어느 정도 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상대는 힘이 좋아. 혹은 큐가 잘 나간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힘이 좋다는 표현,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세게 나간다는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힘이 좋다는 걸 강성, 즉 단단함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민감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상대 전체가 금속으로 꽉 차 있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강성을 갖게 되어 힘이 좋다는 조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큐로 수구를 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정밀한 회전 전달이나 분리각 제어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에 외국인이 테스트한 영상에서 본 적 있는데, 거의 수구가 진행 방향에서 45도 정도로 스쿼트가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강한 재질은 회전을 수구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튕겨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회전이 공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고 반사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전달돼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공을 정확히 얇게 치거나 끌어치기, 밀어치기 등 회전의 조절이 중요한 기술에서 수구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가거나 아예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게 됩니다. 결국 플레이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구계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목재 혹은 목재의 카본을 절묘하게 조합한 복합 구조의 상대를 고집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재는 적당한 탄성과 밀도를 갖고 있어서 회전을 공에 자연스럽게 흡수시켜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카본과 같은 첨단 재료를 적절히 섞으면 강성과 경량화는 유지하면서도 회전 전달에 필요한 미세한 손맛과 힘 분산의 균형을 조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당구에서는 수구가 가는 방향, 스피드, 회전량, 분리각, 이 모든 것이 상대를 통해 손에서 공으로 어떻게 힘이 전달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의 전달이 직선적이기만 하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너무 단단하면 회전이 강하고 너무 유연하면 힘이 흐물흐물 빠지죠. 따라서 중요한 건 단순히 상대가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회전을 원하는 강도로 얼마나 정확히 수구에 전달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재료와 구조의 조화,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섬세한 밸런스입니다. 결국 힘이 좋은 상대란 단순히 공을 세게 날려주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회전과 에너지를 오차없이 구현해주는 정교한 도구를 의미합니다. 실전 적용 차이. 당구에서는 어떤 상대를 선택하느냐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전에서의 플레이 결과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특히 끌어치기나 얇은 두께 치기처럼 회전과 분리각, 타구 감각이 중요한 기술일수록 상대가 주는 물리적 특성이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끌어치기 분리각 제어의 핵심 기술. 이 기술에서 핵심은 분리각, 즉 수구와 목적구가 분리되어 움직이는 각도를 얼마나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통상대가 큰 강점을 발휘합니다. 통상대는 원목의 탄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손끝에 전달되는 진동, 미세한 큐의 흔들림, 타구 순간의 감각 정보가 아주 풍부하게 전달됩니다. 즉, 내가 지금 얼마나 두껍게 치고 있는지, 회전이 몇 팁 정도 먹었는지를 직접 손으로 느끼며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처럼 감각 위주의 플레이어, 특히 섬세한 분리각 제어와 직접 끌리는 감을 중시하는 플레이어에게는 통상대가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얇은 두께 치기, 빠른 회전과 정확한 전달이 핵심. 반면 얇은 두께로 관통하거나 빠른 회전을 걸어서 스피드 있게 수구를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쪽상대가 분명한 강점을 보여줍니다. 쪽상대는 조각목을 정밀하게 접착해 구조적으로 강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스트로크 시 에너지 손실이 적고 수구에 전달되는 회전력도 직선적이며 빠릅니다. 그래서 얇은 두께로 정확한 타격을 해야 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경기를 빠르게 풀어나가는 스타일이나 얇은 배치에서 정교한 회전을 걸어야 하는 순간에는 강성이 높고 반응성이 빠른 쪽상대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플레이 스타일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상대가 더 좋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플레이 스타일에 더 잘 맞는가가 핵심이죠. 섬세한 감각과 손맛 중심, 분리각 조절을 중시하는 플레이어는 통상대 추천. 빠른 회전, 얇은 두께, 직선적인 힘 전달을 중시하는 플레이어는 쪽상대 추천. 즉, 포지션 플레이 스타일, 자신의 스트로크 습관, 그리고 타구 시 추구하는 감각에 따라 상대의 성능은 완전히 다르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냐는 질문보다 내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풀어가는가를 먼저 고민해보는 게 상대 선택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고급 상대에서의 융합. 요즘 브랜드들은 이 두 장점을 동시에 잡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담 악스 계열, 매츠 하이브리드 알파, 통상대 기반의 코어 삽입으로 강성 보강. 이에 롱고니 S20, 몰리나리 벤티지, 쪽상대이지만 유연성까지 확보한 기술 접목. 이러한 고급형 상대는 가격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실전에서의 차이를 경험한 분들은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마무리 조언. 큐는 결국 몸의 일부처럼 다뤄야 하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남이 추천한 브랜드, 고가의 집성 상대보다 내 손에 익는 감각과 내가 자주 쓰는 기술에 최적화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 단순한 브랜드 이름이 아닌 큐의 구조적 이해와 실전 활용성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상대 선택 기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질당하세요. 감사합니다.